안녕하십니까.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호입니다. 오늘은 물고 물리는 반도체 세계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 반도체 세계는 적과 아군이 분명하지 않습니다. 더 힘센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경쟁자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, 한 분야에서는 경쟁자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자신을 도와주는 조력자도 수두룩한 게 반도체 세상입니다. 그래서 비즈니스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고 말하는데 반도체가 딱 그렇습니다. 최근 인텔이 그 슈퍼 컴퓨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리스크5 기반 프로세서를 개발할 연구소에 4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 최근 인텔이 리스크5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. 이게 눈에 띌 정도입니다. 리스크5는 한마디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. ARM은 사용료격인 로열티를 받고 이 팹리스들에게 반도체 IP를 제공하지만, 리스크5는 인터넷이나 리스크5 재단 웹사이트를 검색해서 나오는 소스를 고객이 활용할 경우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이 공짜 컴퓨터 OS 업체인 그 리눅스를 연상하면 쉬운데요. 그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이후 자신의 그 7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리스크5 기반 설계 업체인 그 사이5의 IP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사이파이브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2조 원의 인수 가격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. 물론 그 뒤에 인텔의 그 이런 M&A 시도는 가격 이견으로 불발됐지만, 인텔은 사이파이브와 아직도 우호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. 그럼 왜 인텔은 오픈소스 플랫폼인 리스크5에 큰 관심과 공을 들이는 걸까요? 바로 리스크5의 가능성 때문인데요. 이 리스크5의 최대 장점은 그 개방된 IP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칩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또 다른 장점은 칩 기능 확장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. ARM IP를 기반으로 칩을 설계할 경우는 그 칩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추가 명령어를 더 넣고 싶을 때 반드시 ARM의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만 합니다. 그러나 리스크5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집합 구조에 그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어를 마음껏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저렴한 비용으로 칩 확대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. 특히 그 저마다 계획한 그 맞춤 칩을 설계할 수도 있는데요. 리스크5 기반으로 설계된 칩이 ARM 기반 칩과 비교해서 성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이 전문가들은 리스크5의 그 ISA 수준이 ARM 최상위 제품군인 ARM 코어텍스 A55 시리즈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오픈소스 칩 제작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. 지금까지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일부 기본적인 시스템 온 칩 설계에만 적용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이런 분위기가 마주 바뀌었습니다. 이 수년 전부터 이 사물 인터넷, 증강현실, 웨어러블 환경 조성 등으로 새로운 그 IT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게 리스크5가 각광받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. 사실 그 칩 신규 시장의 경우는 그 표준 제약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만큼 새롭고 저렴한 리스크5로 칩 설계에 도전해보는 분위기가 칩 시장에서 조성되고 있는데요. 이 가령 서버와 PC용 CPU는 인텔, 그 스마트폰 AP는 ARM이 지배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초저전력 컴퓨팅에서 고성능 컴퓨팅은 아직 그 무주공산에 가깝습니다. 이런 영역에 리스크5가 충분히 활용되고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실제 그 톰스 하드웨어 같은 매체에서는 최근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일부 기본적인 시스템 원칙 설계에만 적용되어 왔던 그 리스크5가 클라우드, 데이터 센터, AI, HPC 등에 쓰이는 그 칩 설계에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그 인텔의 경우는 슈퍼컴퓨터의 그 성능을 5년 안에, 그러니까 2027년까지 1000배 가까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X86 범용 코어와 그 SHPC 컴퓨팅 GPU를 결합하는 아키텍처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야망의 그 리스크5를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. 사실 그 리스크5의 맞은편에 있는 업체가 바로 ARM입니다. 지금 그 CPU 시장 구도를 보면 아직은 X86 천하이죠. 그런데 여기에 그 ARM이 급격히 세를 불리면서 X86이 긴장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 ARM 기반 CPU를 애플이 내놨고 또 퀄컴이 다음에 또 신규 제품을 또 내놓게 됩니다. 이 ARM은 각종 그 인베디드, 컨트롤러, 사물 인터넷, 모바일 기기에 탑재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버와 워크스테이션까지 범위를 점점 넓혀나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사이5로 대변되는 그 리스크5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. 인텔이 그 사이5 인수에 나섰던 데서 보듯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. 인텔은 그 사이5가 자신의 그 미세 공정을 통해서 프로세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사이5 IP 포트폴리오를 지원한 상태입니다.
인텔이 나중에 자신과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는 사이5를 키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. 그 ARM을 견제하기 위해서 리스크5 기반 사이파이를 활용하고 또 리스크5에 투자하고 있는 인텔이지만 그렇다고 ARM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. 경원시하지도 않습니다. 그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했듯이 지금 그 ARM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가 많은데요. 바로 퀄컴, 하이닉스 등도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결국 인수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이건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요. 다만 컨소시엄을 통해서 ARM 지분 투자는 가능할 것입니다. 과거 그 ASML을 두고 유력 칩 제조업체인 인텔, 삼성, TSMC가 약속이나 한 듯 그 일제히 ASML에 대해서 투자를 했듯이 ARM에 대해서도 뛰어난 페니스 등 반도체 기업이 지분 투자라도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. ASML, ARM과 같은 그 사실상의 독점 업체는 인수가 불가능합니다. 모두가 활용하고 있고 원하는 기업이기에 하나가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. 반도체가 국가 간의 기업 간의 그 시기와 질투, 견제가 극심한 그 전략 자산인 것을 안다면 ARM의 인수가 가능하다는 발상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. 이런 논리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다시 그 리스크5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. 리스크5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왜 반도체가 물고 물리는 비즈니스인지 알게 되는데요. 리스크5의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일각에서는 그 가능성을 너무 가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이 반도체는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보수적인 산업이고 이는 달리 말하면 ARM과 같은 오랫동안 검증됐고 더 폐쇄적인 개발 환경을 선호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미래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리스크5도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이 때문에 인텔이 리스크5에도 공을 들이면서 ARM 지분 투자 가능성에도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. 삼성도 마찬가지인데요. ARM과 협업하면서도 ARM을 견제하기 위해서 GPU, IP 부분에서는 AMD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입니다. 그리고 리스크5와도 점차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. 오늘은 리스크5와 ARM을 통해서 적과 아군의 구분이 흐릿한 반도체 시장을 짚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